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자, 오늘 2주 만에 함께하는 것 같네요. 아 지난주에 안 왔구만. 그렇습니다. 박하윤 기자 어서 오게. 네, 금요일엔 민투윤 박하윤입니다. 금요일엔 민투윤인데 지난주에 어떻게 그거 안 오고 그러나. 자꾸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아이 그러면 또 진짜가 되잖아. 야 이건 안 짰는데 하면 어떡해. 지난주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나 보구만. 네, 문자하지 마세요. 문자. 야 번호도 모르는데. 최짜장. 번호도 몰라요. 방송 이렇게 망칠래? 아니죠. 사과해 빨리. 아니. 누구한테 사과할래? 박하윤한테 사과할래? 시청자한테 사과할래? 쟤는 안 짠 거를 저렇게 꽁트화하면 어떡해. 이게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됐어. 아유. 진짜 세상 억울하네. 아니 알기라도 하면 전화번호를. 뭐 덜 억울하지. 맛있는 거나 좀 사주든지.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응? 제가 사실 휴가 갔다가 너무 거기서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먹어서 몸이 안 좋았어? 뭐 얼마나 너무 많이 먹었길래? 아니 고성 그 바다 쪽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랑 갔나? 아니 저희 엄마가 엄마? 아니 친구랑 가는데 저희 엄마가 시엄마? 아니요. 저희 진짜 엄마가 채용님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진짜 저 사람 너한테 관심 있냐? 이러더라고요. 나? 네. 엄마가? 네. 그래서 또 오늘도 왠지 물을 것 같대요. 그래서 관심 있냐고. 뭐라 그랬어? 그래서 엄마 미쳤나 봐 그랬어? 엄마 조용히 해 했어.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입 조심해. 이제 그렇게 또 단속을 했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건강 잘 관리해서 네. 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니 시청자와의 약속이잖아. 요즘 그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뭐야? 아니 결석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요런 분위기는 그만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인데요. 이 중 국내 발생이 109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다소 줄어서 100명대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지역 발생 감염자 수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중도 26%로 웃돌면서 감염 규모는 언제든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 전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사실 우리의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제 잘못된 정보가 나갔으니까 요거를 좀 바로잡아 볼까요? 어제 네. 잘못된 정보예요. 네, 어제 방송과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JTBC 상암동 사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확진 판정 통보 과정에서의 오류, 병원의 실수였다고 하네요. 네. 병원의 실수였지만 요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바로는 잡아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방송과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시작한 일반인 공개 모집 선제 검사자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조용한 전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인 공개 모집과 고위험 시설 집단 대상 등 두 방향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14일 선제 검사를 받았던 일반 시민 검사자 가운데 한 명이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확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거는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다음 걸로 갈까요? 이거 굳이 할 필요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거 빼라고 그랬잖아. 그래요? 확실히 누구 말이 사실이야. 이거 나 밝히고 가겠네. 자, 했어 안 했어? 저는 제 실수죠.
네. 뭐야 이렇게 감싸는 모습? 아니야. 모든 건 제 탓입니다. 전달이 좀 잘못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뉴스 전달하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 네네.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유 서로 감정 좀 챙기지 마. 여기 일하는 장소다. 네네. 언제 기왕 일할 거 즐겁게 하면 좋잖아. 내 기분을 생각 안 하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자, 네. 그 광주에서 집단 감염 연결고리를 못 잡아가지고 네. 굉장히 그 난감했었는데 요거를 밝혀냈어요. 굉장히 어렵게. 고리를. 네, 마치 그 탐정처럼 밝혀냈습니다. 근데 그 고리의 결과가 나왔죠? 바로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 여성 종업원의 가족만 집단 감염된 거를 주목을 했는데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이 여성 종업원과 가족 한 명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합숙 집회를 다녀온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사흘간 합숙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야, 여기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제 정말 걱정되는 거는 추석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자제 캠페인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인지 아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네. 누군데? 정세균 총리인데요. 갑자기 왜 물어본 거야 저거를? 모르겠어. 난 누구 있는 줄 비밀 요원 있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모르겠어. 정세균 열심히 해보려고 아, 말 나눠보려고 했거든요. 정세균 보려고 안 오지 말고 말. 말 붙이고 싶어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안 묻고 바로 할게요.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 어떤 식으로 나섰을까요? 총리의 이동 자제 당부를 핑계 삼아서라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서 친지와의 모임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총리를 팔으라는 거예요. 총리 가지 말래요. 총리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엄마? 어. 이렇게 뭐 총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박하윤 기자는 갑니까 안 갑니까? 저요, 저 추석에. 가요. 근데 저희 집이 가까워가지고 제가 주말마다 거의 다 가는데 어디예요? 용인이요. 용인. 근데 제가 방송하니까 마스크를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마스크를 써요. 우리 최 차장 그 본가도 용인 아닌가? 아닌데요. 왜 밀어줄 때 그냥 아이, 못 이기는 척 가. 시청자분들이 용인하지 않는데 이 꼴은 못 보겠대. 용인 아닙니다. 용인 아니고요. 네. 아무튼 잘 갔다 오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름 휴가철인 8월 이후 모임이나 여행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한 13건 발생했고 환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읽은 것 같네요. 야, 용인하기 너무 어렵다 진짜. 아무튼 추석에 고향에 가면은 가족들이랑만 있다 손 치더라도 가는 과정도 있고 그럼. 뭐 여러 이제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조금 아쉽고 슬프더라도 좀 자제해달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그냥 같습니다. 올해 추석 없는 걸로 가 그냥. 없는 걸로 갑니까? 올해 추석 없어. 올해 추석 없습니다. 가족들 만나지 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족이랑 싸웠나 본데. 네, 좋잖아. 총리 비기에 밟으면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한 소식은 큰일 났으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마음 추스린 다음에 네. 정치권 배려하지 마라. 배려 좀 그만해라. 저 죄송한데 어제 나온 게스트 배려 안 했다가 이사달 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치로 갑니까? 네, 앞으로 정치- 선별적 배려 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정치 이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슬로건이 등장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현병장이라고 하면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 가지고 그 제보를 한 네. 당직 사병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핵심 증인인데요. 최고위원회의 드롭백에는 해당 문구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국군 장병의 실루엣과 함께 국민의당 로고가 찍힌 뒷배경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하지만 안 대표의 의사와는 달리 현 씨는 국민의당의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 씨는 설치 당일 백드롭 철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한 후 하루가 지난 오늘 국민의당이 이
100드롭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 진실을 찾는 노력하는 것, 네. 의혹을 규명하는 노력, 저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딱 정쟁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렇게 딱 드러나 버렸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원하지 않고 그러면 그 현병장이라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도 이걸로 또 박살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근 들어 가장 최악의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자꾸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가볼까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는 소식인데요.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다뤘었죠. 예. 네, 이해 충돌 좀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상임 위만이라도 좀 바꿔라. 뭐 그런 얘기. 안진걸 소장이 아마. 네, 우리가 또 했었는데 네. 그 옆에서 그 런던 고라니는 그게 뭐 어떠냐고 하던 뭐 회사를 그러면 그만둬? 바로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었는데 그 관련한 뉴스였고요.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네. 그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관련해 가지고 같은 당 네. 김한정 의원이 네. 굉장히 강하게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등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향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 김한정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공보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로 DJ의 최측근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김홍걸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의원 가운데 나온 첫 작심 발언인데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의원이자 DJ를 매개로 인연을 맺은 김한정 의원이 이 같은 비판은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그에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왜 막아? 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요. 네. 현재 김홍걸 의원은 네.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함께 민주당 하지 말까요? 아니. 왜? 얼마나 주눅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 형이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엉망으로 만드네. 최 차장님 왜 이렇게 애를 주눅을 들게 만들어? 다시 좀 뉴스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김홍걸 의원이 재산 신고 누락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쇼핑의 정황이 또 있었고, 그런데 그 이번에 그 김한중 의원이 이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과거의 일을 잠깐 좀 짚어줬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 예전에 그 뇌물건이 하나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 DJ죠. DJ의 명을 받고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실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뇌물을 받은 사실을. 네. 그거를 DJ한테 전달을 하자 너무 그 시리에 빠졌다. 그 장면이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런 비판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단이라는 건 뭐 의원직 사퇴? 그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정확한 결단을 이렇게 한정짓지는 않았는데 알아서 결단해라.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김홍걸 의원은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 차원의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 왜 그래 자꾸? 택배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약간 촉촉해졌어. 눈가가. 아니 이 준비가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 좀 도와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 4천여 명이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이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이라면서 추가 인력 투입 요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분류 작업입니다.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 목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맡아왔는데 물량을 늘리면서 업무 과부하에 걸렸다는 입장인데요. 이 택배 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배송을 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인 이유라면서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 중 절반을 분류 작업 업무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 임금 체계가 분류 작업을 포함한 노동 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국 4천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배사가 분류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거부에 참여하는 택배기사는 4천여 명이고요. 전국 택배 근로자 5만여 명 중 10%가 좀 안 되는 규모인데요. 참여 인원은 적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언택트 추석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30% 넘게 택배 물량이 늘 것으로 보여서 배송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네? 왜 이렇게 숨도 안 쉬어? 아, 뭘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오갈 데 없이 만들어 왜. 아니, 그래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빨리 처우 개선을 사실 해야 우리 되지 택배 않겠어요? 이것도 관련- 한번 다뤘어요, 네, 저희가. 우리 저 안진공 소장 역시 마찬가지로 네, 네, 네.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분류 작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을 하는데 대가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네. 이 경계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그냥 그냥 거죠.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이제 택배량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무거운 업무를 다 떠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물량 늘어났으니까 뭐 분류 작업하는 인력도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겠지,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청국장님께 묻는다 네,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네.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입장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네티즌의 문매를 맞은 이 미술관이 서둘러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입장 거부를 당한 여성의 이름은 잔으로, 잔은 지난 잔이에요? 네. 네. 잔이 8일에 친구와 함께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을 했는데 이 미술관 측에서 가슴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은 이 잔에게만 입장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같이 가는데 친구는 좀 배꼽이 들어가는 짧은 상의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잔이 항의를 하자 미술관 직원은 규정을 가져와서 규정은 규정이라고 말하면서 이 입장을 제지를 했는데 사실 잔에게 뭐 가슴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직원들이 분명히 가슴을 쳐다보면서 그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를 문제 삼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녀는 자켓을 걸친 후에 입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지나치게 이제 많이 파였다 이거죠? 네, 지금 사진에서 눈을 못 떼시는 것 같은데 약간은 좀 평상시 복장에 비해서는 조금 하였다고 봐야겠죠. 평상시라는 게 누구의 평상인가? 우리 엄마다. 엄마는 이렇게 힘들지. 네, 평상복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파인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죽고 여러분을 살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음. 미술관. 만약 이 미술관이 내리세 미술관이었다면 이 옷은 괜찮았다. 아, 오르세 미술관, 내리세 미술관. 어때? 그렇게 하는구나. 이 희생정신 어때? 이렇게 해서 너네 둘이 사는 거 네,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르세. 네, 요거 얼마나 고민한 거예요? 요거 네. 한 30초. 30초 고민. 맨 처음 오르세? 오르세니까 내리세로 한번 내가 막아보겠다. 맨 처음 잔 듣고 잔으로 뭐 할까 하다가 잔으로 할까 하다가 잔보다 오르세가 낫겠다. 해서 이제 내리세로 간 겁니다. 네. 어때? 보편 웃음에 맞나? 보편적 웃음에 맞아?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네요. 실망하고 있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리세 어땠어? 솔직하게 난 평가받고 싶네. 실망했어요. 자네도 실망했나? 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래? 표정입니다. 제가 네. 너무 실수해서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저로 인해서 좀 불편하셨다면 왜 또? 사과를 드리. 사과 여론이 많아요. 뭘 자꾸 네. 사과해? 아무튼 좀 오늘 함께 내가 울게 생겼어 지금. 진짜 내가 울게 생겼다고. 네 지금까지 박하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